네, 그러면 이제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제 아이템 42에서는 모르는 타입의 값에는 any 대신에 unknown을 사용하기라는 주제인데, 이제 뭐 함수의 반환값과 관련된 형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pulse YAML 이 함수는 any를 반환을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 북에다가 이 메서드를 사용을 했는데 이렇게 명시적으로 북을 이렇게 선언을 해주면 에러가 발생하는데, 이제 명시적 타입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이제 parse YML 메서드를 사용해서 쓰면은 이제 북에서 타이틀이라는 속성을 이제 접근하려고 할 때는 이제 오류가 없는데, 왜냐면 n이니까. 근데 이제 위에서는 북이라는 타입을 선언을 해주면서 이제 북에서 이제 타이틀이라는 속성이 없으니까 오류를 발생한다. 그래서 이제 함수의 반환 타입을 any로 설정했기 때문에 이제 메서드를 사용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반환 타입을 따로 설정을 해줘야지 이제 오류를 좀 이렇게 잘 잡아낼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이제 이런 위의 경우를 보완하기 위해서 뭐 any가 아닌 unknown으로 명시를 해가지고 굳이 뭐 이렇게 그 뭐지 명시적으로 이렇게 타입을 선언을 해주지 않아도 이제 쉽게 에러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책에서 설명을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any가 강력하면서도 위험한 이유 뭐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뭐 어떠한 타입이든 any 타입의 할당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뭐 any 타입은 이제 어떠한 타입으로도 할당이 가능하지만 뭐 네버 타입은 제외한다, 뭐 이렇게 써져 있었는데, 저도 선아님이랑 같이 좀 any랑 그 네버랑 언노운의 차이점이 좀 많이 헷갈려서 그냥 이 벨로그를 조금 참고를 했었는데, 그냥 뭐 간단하게 네버부터 말하면은, 그냥 네버는 이제 아시다시피 어떤 값도 네버 타입에 할당을 할 수 없다. 근데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뭐 함수가 아무것도 반환하지 않을 때 뭐 네버를 사용을 해가지고 뭐 예외 제거한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뭐 any는 뭐 이제 모든 타입을 연산을 할 수 있고, 뭐 이제 타입 검사를 항상 만족한다, 뭐 이런 의미가 있고, 이제 언노운이 조금 헷갈렸는데, 뭐 언노운은 이제 타입스크립트의 뭐 가장 최고 타입이라고 하는데, 이제 존재하는 모든 타입을 할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언노운으로 이제 선언을 하고 발이라고 이렇게 스트링을 지정해줘도 오케이가 되고, 뭐 이렇게 뭐 넘버나 이렇게 배열 뭐 스트링 배열로 해도 다 이제 할당이 되는데, 이제 이렇게 뭐 접근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이 부분은 진짜 언노운은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끝나고 좀 다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언노운을 사용했을 때 인스턴스 오브를 해가지고 타입 변환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제 발이 인스턴스 오브를 통해서 데이트 객체다 했을 때 이 if문 안에 스코프에서는 발이라는 게 데이트 타입이다라고 추론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단원문 사용도 뭐 이렇게 as any 하고 as 발, 아니면 as unknown 하고 as 발이라고 하는데, 이게 책에서는 그 unknown이 아무래도 타입스크립트가 이제 타입에 대한 오류를 any보다는 더 자주 발생을 시켜주니까 이제 타입에 대한 안전성을 지킬 수 있다라고 이제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뭐 책에서 이제 빈괄호랑 오브젝트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이제 둘 다 언노운보다는 좁은 타입이면 또 언노운만큼 타입이 넓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했었고, 그러니까 이 빈객체 타입은 널이랑 undefined를 제외한 모든 값을 포함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브젝트 타입은 이제 non primitive 타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불린이나 아니면 넘버, 뭐 스트링은 포함되지 않지만 이제 객체나 배열 같은 이제 데이터들은 포함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최근에는 뭐 빈객체를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널이랑 undefined가 불가능하다고 이제 확실하게 판단되는 경우에만 unknown 대신에 뭐 빈괄호를 사용하면 된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면서 빈괄호를 타입으로 지정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템 42에서는 뭐 unknown은 any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타입이다. 뭐 unknown은 이제 어떠한 값이 있지만 그 타입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쓰자. 그 다음에 뭐 타입 단원문이나 타입 체크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려면 unknown을 사용시키고, 이 빈객체, 오브젝트, unknown의 차이점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43에서는 몽키 패치보다는 안전한 타입을 사용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저는 몽키 패치를 처음 들어봤어 가지고 몽키 패치가 뭔지 조금 찾아봤는데, 뭐 런타임 중에 프로그램 메모리의 소스 내용을 바꾸는 것,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냥 쉽게 이해를 한 거는, 예를 들어 뭐 콘솔 로그라는 메소드에, 뭐 콘솔 로그는 그냥 기본적으로 저희가 출력을 이렇게 메시지를 출력을 해주는데, 뭐 거기다가 저희가 임의로 뭐 예를 들어 뭐 타임스탬프 뭐 기능을 저희가 임의로 추가를 한다, 약간 이런 의미로 조금 제가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몽키 패치는 이런 개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자바스크립트의 유명한 특징으로 뭐 이제 객체와 클래스에 임의의 속성을 추가할 수 있을 만큼 유연하다라고 하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뭐 윈도우나 도큐먼트 객체를 이렇게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윈도우 점 몽키는 뭐뭐뭐 해서 이제 전역 변수를 만드는데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뭐 이제 전역 변수를 사용하면은 뭐 이제 프로그램 내에서 뭐 의존성을 만들게 하면서 함수를 호출할 때마다 뭐 사이드 이펙트를 고려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타입스크립트를 이제 적용을 하면 뭐 오류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 도큐먼트 객체에 그 몽키라는 속성이 없는 거를 타입스크립트는 아니까 이렇게 에러를 발생시켜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저희가 뭐 도큐먼트 as any라고 타입을 명시를 해준 다음에 뭐 이렇게 몽키나 아니면 이렇게 뭐 몬키 뭐 이렇게 뭐 오타를 내주고 이래도 이제 정상적으로 동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any 단원문을 사용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는데, 뭐 이렇게 사용하면 뭐 아무래도 타입 안정성도 떨어지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말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이제 해결책으로는 뭐 도큐먼트나 뭐 돔으로부터 데이터를 뭐 분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뭐 인터페이스의 기능 중에 뭐 보강을 사용을 해보자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도큐먼트를 인터페이스로 선언을 해서 여기 안에 몽키라는 속성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접근해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코드를 좀 작성해보자라는 건데, 저는 약간 신기한 게 이 도큐먼트를 인터페이스로 지정을 해주면 이 도큐먼트 타입이 자동적으로 이 도큐먼트 인터페이스로 지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몰랐는데 조금 신기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더 구체적인 뭐 타입 단원문을 사용을 해보자고 하는데, 그냥 단순히 이렇게 위에처럼 인터페이스 도큐먼트라고 선언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확장을 해가지고 뭐 몽키 도큐먼트라고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줘서 뭐 아까랑 위에랑 동일하게 타입 단원문을 써가지고 이렇게 뭐 하면은 뭐 모듈 영역 문제도 조금 해결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몽키 도큐먼트를 임포트하는 곳에만 해당이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전역 변수나 이제 돔에 데이터를 저장하지 말고 데이터를 분리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 뭐 이제 보강이나 사용자 정의 인터페이스로 단원을 해서 사용을 해서 조금 더 코드의 안전성을 가져가자.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몽키 패치를 쓰는 상황이 있을까? 아니 이게 약간 저는 백엔드다 보니까 뭐 도큐먼트나 윈도우 객체에 접근을 할 리는 많진 않은 것 같은데, 뭐 클라이언트 분 앞단에서는 이렇게 사용을 하는지가 조금 이제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44에서는 타입 커버리지를 추적을 해서 타입 안전성을 유지를 하자라고 하는데, 뭐 any 타입이 프로그램 내에 존재할 수 있는 경우가, 이제 저희가 이제 임의로 명시적으로 any를 타입을 선언을 했거나 뭐 이제 서드 파티 타입을 선언을 했을 경우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잘 이해는 못했지만 조금 설명을 해보면은, 잠시만요. 그 빌드 컬럼 인포라는 메서드에 반한 타입을 예를 들어 뭐 컬럼 인포라는 인터페이스로 지정을 해줘도 아무래도 이거를 감싸고 있는 get 컬럼 인포라는 메서드에 반한 타입이 any이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제 get 컬럼 인포에 저희가 명시적으로 선언했던 any도 지워줘야지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고, 뭐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뭐 가장 뭐 극단적으로 예시를 든 게 전체 모듈에 any 타입을 부여를 한다. 이렇게 디클레어로 이렇게 모듈을 선언을 하면은 이 my 모듈에서 이제 나오는 뭐
딸려오는 메서드 같은 것도 다 이제 어떤 것이나 오류 없이 임포트를 할 수 있다. 뭐 이제 타입이 다 제거가 돼가지고 다 애니 타입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입 커버리지 패키지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뭐 애니 타입을 이제 개수를 추적을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제 npm에 뭐 타입 커버리지를 해서 뭐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작업한 백엔드 이제 네스트로 작업한 백엔드 프로젝트에 좀 한번 써봤는데, 뭐 사진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뭐 13,405개의 심벌 중에서 제가 99.35%가 애니 타입이 아니거나 애니의 별칭이 아닌 타입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여기에다 이제 디테일 옵션을 쓰면은 이렇게 애니가 지금 어디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지 이게 다 파악을 해줘가지고 나중에 뭐 제가 애니 타입을 조금 줄이거나 할 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수를 따면은 아무래도 애니를 줄이면서 코드의 품질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노인플릭트 애니가 설정이 돼도 명시적 애니 또는 이제 서드파티 타입 선언을 통해서 애니 타입이 이제 코드 내에서 이제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작성한 프로그램의 타입이 얼마나 잘 선언되었는지 추적을 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그 패키지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애니 타입의 사용을 줄여서 타입 완전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